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자료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아침마다 지혜 칼럼인데요. 그중 143번째 이야기예요. 이게 보니까 운동이 암과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특히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는 시기에 계신 분들 또는 암이라는 병을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보신 분들께는 더 관심이 갈 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마다 지혜 칼럼에 나온 최신 연구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운동이 그냥 단순히 체력 기르는 거, 그걸 넘어서서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항암 작용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운동하면 좋아요 이런 막연한 얘기 말고요. 세포 수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칼럼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거, 그 핵심 발견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호주랑 미국 연구진이 같이 한 연구인데 유방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분들이 딱 한 번 특정 운동 있잖아요.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그걸 하고 나서 피를 뽑았는데 그 혈액이 실험실에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더래요. 심지어 멈추게도 만들고요. 운동하고 난 직후의 피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정말 흥미로운 결과죠. 이게 그냥 몸이 좀 튼튼해진다? 이런 차원 이상인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활동 자체가 우리 몸속 아주 깊은 곳, 그 세포 수준에서 암 활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피 속에 뭐가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무엇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우리 근육이 운동을 할 때 마치 작은 공장처럼 작동을 해요. 특정 단백질들을 막 분비하는데 이걸 다 합쳐서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이오카인. 네, 이 마이오카인이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항암 작용인 거죠. 그렇군요. 그 칼럼에서 언급된 연구, 거기서 특히 주목했던 마이오카인 중 하나가 인터류킨 6, IL6입니다. 인터루킨 6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아, 네.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이 IL6가 염증이랑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운동 중에 근육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 역할을 하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암세포가 자라기 좋아하는 그런 염증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더 잘 찾아내서 공격하게끔 돕는 거죠. 뭐랄까,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 스스로가 항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부 약국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와, 내부 약국. 비유가 정말 딱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하면 그 결과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물질들이 나오고 이게 피를 타고 온몸에 쫙 퍼지면서 암세포 활동을 방해하거나 면역을 키워준다. 이런 작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 몸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발견이 특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 시니어 세대에게는 정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암 발병률 자체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암 투병 과정을 보시거나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특히 항암 치료 받고 나서 기운 없으시고 근육 빠지고 이런 경우들 흔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운동이 중요하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 겪는 피로감이나 근육 감소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때 운동을 적절히 하는 게 그냥 기운 차리는 걸 넘어서요. 암 재발 위험 자체를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아침마다 지혜 커럼에서도 아마 인용했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의학 저널 있잖아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이라고. NEJ이며? 네네. 거기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 연구가 대장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요. 규칙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 여기에는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간 강도 운동도 있었고 좀 더 힘든 고강도 운동도 포함됐고요. 이 그룹이 운동 안 한 그룹보다 암 재발 위험이 무려 37%나 낮아졌어요. 37%요. 와, 엄청난데요? 네, 37%입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항암 신약 효과랑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더 높을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정말요? 그냥 운동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이 운동, 이걸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와, 37%. 진짜 놀라운 숫자네요.
보통 암 재발 막는다 하면 정기 검진 잘 받고 뭐 약 잘 챙겨 먹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생활 습관 바꾸는 거, 특히 운동이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건 와, 이거 암 관리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그냥 뭐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거의 뭐 치료 전략의 한 축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그런 좋은 효과, 특히 아까 말씀하신 마이오카인 분비에 더 좋았을까요? 아까 그 호주, 미국 연구에서 특정 운동을 언급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연구에서 특히 효과가 좋다고 봤던 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아, 인터벌. 네. 고강도 운동이랑 저강도 운동, 아니면 휴식을 짧게 번갈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30초는 진짜 숨이 턱까지 차게 막 뛰어요. 그러고 나서 한 30초는 천천히 걷거나 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고 난 직후에 혈액 속의 마이오카인 농도가 제일 높았고요. 그 피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제일 강력했다고 나왔어요. 인터벌이 효과가 좋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저항 운동이죠. 아, 근력 운동. 네. 덤벨이나 뭐 기구 쓰거나 아니면 자기 체중 이용해서 근육에 부하를 주는 거예요. 근력 운동은 근육량 자체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직접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마이오카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이 마이오카인 공장이니까 공장 규모를 키우고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벌 트레이닝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들어보니까 둘 다 어느 정도 좀 힘든 운동인데요. 인터벌은 심폐지구력에 막 부하를 주고 웨이트는 근육에 직접 자극을 주고요. 네, 어느 정도 강도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운동 직후의 효과가 제일 컸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그때 잠깐 반짝 하는 효과나요? 아니면 꾸준히 하면 뭔가 계속 방어막 같은 게 생기는 걸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연구 결과 자체는 운동 직후에 마이오카인이 확 늘어나면서 바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줬죠. 이건 뭐랄까 일시적이지만 아주 강한 자극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비상벨처럼요. 네네.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요. 꾸준히 운동하는 건 단순히 그 직후 효과를 반복하는 것 이상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하고 면역 기능 자체를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암이 생기고 자라기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 환경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건 장기적으로 마이오카인을 꾸준히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니까요. 지속적인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직후의 단기적인 효과랑 꾸준한 운동을 통한 장기적인 환경 개선 효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 효과까지. 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운동을 보는 시각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뭐 살 빼고 체력 기르고 스트레스 풀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암 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굉장히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부 약국 비유가 진짜 계속 생각나네요. 우리 몸 안에 이런 강력한 시스템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특히 시니어 건강관리에서는 더더욱 중요해요. 운동 효과가 단순히 암 예방이나 재발 방지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 중에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하죠. 아, 네. 근육 줄어드는 거요? 네. 근육량하고 근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육이 그냥 힘만 쓰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활동이나 면역 기능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아, 면역에도요? 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비만이나 당뇨병 위험도 커지고요. 면역세포 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균형 감각이나 민첩성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져요. 낙상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아, 어르신들 낙상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노년기에 넘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 삶의 질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로 근육을 잘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암 예방 효과는 물론이고요. 노년기 전반의 건강,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는데 정말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암 예방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매일매일 활기차고 남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잖아요. 근육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니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운동. 그러면 아침마다 지혜 컬럼에서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시작하고 실천하라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칼럼 내용을 좀 보니까요. 다행히 뭐 아주 거창하거나 어려운 방법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작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막 목표를 크게 잡지 말고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꾸준함이 중요하죠.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벌 방식 걷기를 한번 해보라는 제안이에요. 뭐 헬스장 가거나 특별한 장비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평소 걷는 길에서 예를 들어 30초는 좀 빠르게 막 힘차게 걷고 다음 1분은 숨 고르면서 천천히 걷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아, 걷기에 인터벌을 적용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걷는 것보다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벌 트레이닝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항 운동 추가하기입니다. 이것도 뭐 꼭 체육관 가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집에 물병 있잖아요. 물 채운 물병이나 탄력 밴드 아니면 가벼운 아령 같은 걸로 팔, 다리 근육에 좀 부하를 주는 동작을 해보는 거죠. 네,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 벽에 등을 대고 무릎 굽혀 앉는 월 스쿼트 같은 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는 것도 되게 좋은 하체 저항 운동이 되고요. 중요한 건 근육이 좀 어휴 힘드네 하고 느끼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네, 약간의 부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칼럼에서도 분명히 강조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죠. 만약에 지금 암 치료 중이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암을 겪으셨던 분들은요. 새로운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암 운동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한다는 점. 아, 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 건강 상태나 치료 단계, 체력 수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계획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항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 방법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핵심은 시작하는 용기하고 지속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운동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시는데 막상 시작하기 어렵거나 좀 하다가 말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저도 좀 아침마다 지혜 같은 좋은 칼럼이 매일 아침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좀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비싼 장비나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칼럼을 통해서 운동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걸 넘어서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와 싸우는 아주 강력한 내부 약국 시스템을 깨운다는 거, 이 놀라운 사실을 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특히 암 예방이나 건강한 노후에 관심 많으신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희망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질병 관리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병이 생긴 후에 치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그 이전 단계,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운동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각자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건강에 주체되는 느낌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운동이 마이오카인을 통해서 혈액 속에서 직접 암세포 성장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요. 혹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전체적인 내부 환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리 잡고 막 번성하기 좋은 토양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요? 네.
암세포가 뿌리내리기 힘들고 혹시 생겨나더라도 쉽게 자라지 못하게 아주 척박하고 건강한 그런 내부 환경으로요. 운동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전체를 강화하고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잠시 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찾아가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오늘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